요즘 S&P 500과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럼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에이스 미국 나스닥 같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스파이, VO, QQQ 같은 해외에 상장된 ETF가 더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의 수수료부터 세금까지 싹 다 비교해보고 IS 계좌와 해외 직투 계좌에서 각각 투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유리한 ETF를 고민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먼저 해외 상장된 S&P 500 ETF를 살펴보면 스파이, IVV, VO, SPLG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P 500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SPLG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스파이의 수수료는 0.09%이고요. IVV와 VO는 0.03%입니다. 그래서 해외 상장된 S&P 500에 투자하고 싶다면 수수료가 0.02%로 가장 적고 한 주당 가격이 원화 10만원 정도인 SPLG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ETF에는 QQQ와 QQQM이 있는데 수수료가 0.15%인 QQQM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수수료를 살펴볼게요. 국내 상장 ETF에는 ETF 이름 앞에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와 같은 각 운용사별 ETF 브랜드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국내 상장 ETF를 골라보자면 S&P 500 ETF에는 KB자산운용의 라이스 미국 S&P 500이 0.14%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나스닥 100 ETF에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이 0.17%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수수료 측면에서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비교해보면 해외 상장 ETF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를 단순히 수수료 측면에서만 비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는 투자 가능한 계좌와 거래하는 화폐가 다르고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SPLG와 QQQM 같은 해외 상장된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ISA 계좌와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고 해외 직투 계좌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일반 계좌와 ISA, 그리고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투자할 수 있어요. 또한 국내에 상장되어 있냐, 미국에 상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래하는 화폐가 다른데요.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환전할 필요 없이 원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LG와 QQQM 같은 미국에 상장된 ETF는 매수하기 전 미리 달러 환전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직투는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를 일반 계좌, ISA 계좌, 그리고 해외 직투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비과세 한도입니다. 일반 계좌는 해당이 없고 ISA 계좌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비과세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살펴보면 일반 계좌는 15.4%가 적용되고 ISA 계좌는 의무 보유 기간인 3년을 채우고 계좌를 해지할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해외 직투 계좌의 세율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외 직투 계좌에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이 영상에서도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고요. 해외 직투계좌는 배당소득세 15%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 계좌에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가 들어오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은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다음으로 손익통산 유무입니다. 손익통산은 쉽게 말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A 종목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B 종목으로 600만 원 손실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좌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 계좌에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어도 수익이 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15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서민형에 가입했다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도 마찬가지로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계좌와 달리 IS 계좌의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보다는 ISA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혜택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매매 차익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그럼 이제 각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에 각각 투자했을 때 세금을 떼고 나에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오는지 비교해 볼게요.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할 수 있는 ISA 계좌에서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고 계좌를 해지할 때마다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적용 후 초과 금액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계좌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후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매깁니다. 이렇게 ISA 계좌와 해외 직투계좌는 과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인 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을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으로 나눠서 1년 단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1년으로 환산 시 약 133만 원이 나오고요. 일반형은 약 66만 원이 나옵니다.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고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서 500만 원부터 1억까지 매매 차익 금액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차익이 5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일반 계좌에서는 500만 원에 대한 15.4%의 세율을 적용한 77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내 계좌로 들어오는 실수령 금액은 423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는 서민형은 세금이 약 36만 원이고 실수령 금액은 463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한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연간 250만 원을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한 55만 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령 금액은 44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금액을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매매 차익 1,000만 원일 때 실수령 금액을 비교해보면 일반 계좌는 846만 원, ISA 계좌는 서민형 기준 914만 원, 그리고 해외 직투 계좌는 83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5천만 원 이상으로 매매 차익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차익 5천만 원, 그리고 1억까지 금액이 더 높아져도 마찬가지로 IS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했을 때가 해외 직투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실수령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매매 차익이 1억 원일 때 ISA 계좌의 실수령 금액은 서민형 기준 9,023만 원,
해외 직투 계좌의 경우 7,855만 원으로 이 두 계좌의 실수령액의 차이는 무려 1,168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야 할 세금과 실제 실수령 금액 측면에서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를 비교해 봤는데요. 세금 측면에서는 절세 계좌인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IS 계좌가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해외 직투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연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직투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IS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ETF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IS 계좌를 활용하면 되고, 그런데도 투자금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때 미국 직투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ISA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 직투 계좌는 ISA나 연금저축 계좌와 달리 의무 가입 기간과 납입 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3년 이내에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돈이 묶이지 않아 현금화가 용이한 해외 직투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모아가면서 미국 주식에 직투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과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처럼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환노출 상품이라 우리가 원화로 매수를 해도 달러 환율이 ETF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도하면 우리 계좌에는 원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동안에는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매도하는 순간 내 계좌에는 원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 투자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달러로 환전을 하여 SPLG나 QQQM 같은 해외 상장 ETF를 매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들을 매도하더라도 내 계좌에는 달러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환율이 1,460원대로 올라서 환전하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장기간 달러를 모아가고 싶은 분들은 해외 직투 계좌에서 달러를 모아가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3년에서 5년간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면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해외 직투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리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결혼 계획으로 인해 돈이 묶이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현금화가 용이한 해외 직투 계좌에서 자유롭게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인 달러를 모아가면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역시 해외 직투 계좌에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준으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국내 상장 S&P 500 ETF에는 라이스 미국 S&P 500, 나스닥 100 ETF에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이 있고, 해외 상장 S&P 500 ETF에는 SPLG, 그리고 나스닥 100 ETF에는 QQQM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를 자세히 비교해 봤는데요. 한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유리한 종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